네, 사암침 바로 알기 시리즈 이것이 사암침 의학이다 송년 특집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토마스 호지킨과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사암사부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3인이 가상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암침 의학의 핵심 원리를 함께 토론해 보시겠습니다. 토마스 호지킨 선생님은 사암사부님보다 150년 후의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멀리 가 계신 분이죠. 아유, 다시 모셔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바로 본론.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사암사부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조선시대 선조 때부터 광해군 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때의 침구학자 사암도인 장원황씨 황연학 선생은 원래 선비의 길을 걷고 계셨으나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사망하고 당신 자신도 같은 병에罹환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무슨 병이지 알고나 죽자. 그래서 수많은 의자들을 찾아다니며 병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보았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셨다고. 그런데 당신의 병을 두고 백구가 이설한 것에 실망하고 직접 병의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여기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트레킹으로 약 한 80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 사암굴, 금강산 스튜디오 앞 향로봉자락 사암굴로 들어가 당시 조선에서 발행된 수많은 의서들을 바탕으로 의학에 정진하신 지 10수년 만에 당신의 병증이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림프암임을 깨닫게 되셨고 그 치료법마저 규명해 자가치료를 통해 림프암을 극복하시고 사명당을 도와 왜구들을 물리치신 후 종전이 되자 건봉사에서 대민의료봉사하는 백화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백화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대민의료봉사를 통해 수많은 병자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당시 당신의 임상일지를 남겼으니 그것이 오늘날 행림서원간 여기 사암도인 침구요결입니다. 초간단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토마스 호지킨 선생님은 토마스 호지킨 선생님에 대한 그 논문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토마스 호지킨, 의학적인 불멸의 비타협적인 이상주의자. 토마스 호지킨이 어떻게 림프암을 또 규명했는지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또 부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분이 토마스 호지킨. 토마스 호지킨은 제가 인용한 그 논문에 의하면 잉글랜드 펜터빌에서 1789년에 독실한 퀘이커 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퀘이커라는 교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함석헌 선생. 함석헌 선생이 퀘이커 교도로 알려져 있었죠. (1819년) 세인트 토마스 앤드 가이스 메디컬 스쿨에서 수학을 하셨는데 졸업 후에 1823년 에딘버러에서 의학 학위를 받게 되십니다. 1832년 림프절과 비장의 확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셨고 1865년 세무얼 윌크스는 토마스 호지킨의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발전된 림프암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마스 호지킨 선생이 발견한 림프암을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고 그와 약간 양상이 다른 림프종을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1865년 세뮤얼 윌크스는 그의 논문을 바탕으로, 즉 여기 토마스 호지킨의 논문을 바탕으로 림프 병증을 발전된 연구를 통해서 호지킨의 이름을 딴 호지킨 병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지킨은 1866년 팔레스타인에서 이질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첫 논문이 이거예요. 림프절과 비장의 확대. 3, 4번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유사한 논문 주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것은 차차 우리가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호지킨 선생님과 사암두인 황연학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이 두 분 모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두 분이 흔쾌히 응해 주셔서 연말 특집, 숙련 특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토마스 호지킨입니다. 현우를 통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도 현우를 통해 닥터 호지킨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152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같은 병을 두고 연구한 선생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소이다. 선생님,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토마스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서로 인사 나누다가 좀 친해지면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잖아요. 패밀리 네임이 아니라 퍼스트 네임을 불러달라고 하죠. 네. 그러한 또 겸손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 사부님께서 알겠소이다. 토론 중에 그대를 토마스라 부르기는 하겠소만 그대에게 예를 갖추면 너무 어려워 마시오 라고 또 겸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분이 아주 토론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장 정격을 써서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장 정격의 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사부님께서 앓으셨던 병이 림프증이 맞는가? 그리고 사부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병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장의 허증, 림프암, 그리고 수양명조 대장금경, 대장정격을 놓으면 어떻게 낫는가? 그 의학적인 근거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토론 주제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부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부님 버전이에요. 사부님 버전.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관절계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극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109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여기 제가 책한 부분을 잘 봐주세요. 사부님께서 앓으셨던 병이 어떠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통이 있고 혹 관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종, 부었단 말이에요. 네, 부었다. 그리고 흉배가 무중하고 흉배가 가슴과 배부가 그냥 무지근한 거야. 빵빵한 거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많은 분들에게 물었더니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대장증후란 무엇이며 대장증후의
관련된 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번님은 이러한 증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왜 대장증후인가? 그것을 여기 이하의 핵을 만져보니 우들두들 하더라. 겨드랑이를 만져보니 림프절이 우들두들 하더라. 사타구니의 림프절을 만져보니 림프절 부은 것이 우들두들하게 만져지더라. 그것을 대장증후의 근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의과학적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새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더해서 말씀하시기를 하고와 모태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고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제증은 이른바 품부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경렬이 아니면 여신은 자리를 어찌 알까 보냐. 모태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항핵이 되고 후열이 되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자, 이 증들이 과연 대장증후와 관련이 있을까요? 림프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상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두 분을 모셔옵니다. 두 분, 토마스 호지킨 선생과 우리 3, 4번님. 3, 4번님께서 먼저 토론 주제에 설명이 계셨는데요. 보실까요? 요통, 좌우수비가 수종,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고 이명이 대작하고 공포증을 느끼고 또 모태부족으로 인해 후열도 되고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고 항액이 되고 그리고 혈액이 아프고 산기로 되며 열격도 되며 풍질도 되고 안질도 된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뭐가 빠져있죠? 병질 엄자에 입 구자가 3개고 밑에 몇선자가 받치고 있는 게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그런데 3, 4번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대장증후와 대장허증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만져봐서 우들두들하게 림프절이 부어 있으면 그것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이야. 그것은 반드시 여기 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토론 준비하니까 사부님께서 먼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반드시 이 대장증후라는 것이 암이라고 단정하지는 마라. 이러한 증들을 갖고 있으면서 증상 림프절이 부었으면 그것은 대장허증이요 대장증후다. 그런데 그 증상들을 구비한 항핵이 만져질 때 암일 경우도 있고 암이 아닌 다른 병일 수도 있다. 그래서 3, 4번님께서 먼저 단정 짓지는 마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단정 짓지는 말라. 이러한 여러 증상들이 구비되어 있으면서 항핵이 만져지면 그러면 림프암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 구별을 잘 하라 하시면서 그런데 내 경우는 보니 항핵이 만져지고 사타구니의 핵도 만져지고 복통도 있었고 하는 것을 보아 장내에 림프절도 부었다. 고로 내 병은 림프암이었다. 내 병은, 당신의 병은. 네, 그러한 사전 설명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몸에 림프절들을 표시한 거예요. 림프암은 어느 한 곳이라기보다도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림프절 부종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다발성으로 나타나요. 림프암은.
호지킨 선생을 모셔오겠습니다. 4번님의 사전 설명을 제가 요약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림프종으로 림프절이 붓게 되면 몸 주위에 림프의 흐름을 막아 팔이나 다리가 수정과 같이 붓게 되고, 림프종이 가슴의 흉선이나 림프절에서 시작되면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또는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가슴 림프절이 붓게 되면 기관이나 심장을 압박하게 되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복이 여포하고 흉배가 무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림프절이 붓게 되면 신경을 눌러 통증도 느끼게 되는데, 선생님의 요통은 아마 그런 케이스였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호지킨 선생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선생님의 경우 은은히 요통이 있고, 그것은 여기 논문에 의하면 허리 통증과 신경병증이 있는 전이성 비호지킨 림프종 일례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제 후배 후학들이 연구한 것인데, 제 논문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허리 통증과 신경병증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앞에 현우가 말했듯이 림프절 곳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붓게 되는 것이 림프종이지요. 네, 이것은 1832년에 발표한 첫 논문인데요. 원래 제목은 The Absorbent Gland and Spleen 해서 림프절과 혹은 림프관과 비장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 내에 림프절과 비장의 확대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과 비장의 확대라는 논문, 제 논문을 그렇게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본 림프절 부종입니다. 림프절이 턱 주변으로 시작해서 쇄골화 정맥 부근까지, 쇄골 부위까지 확대된 것을 그린 그림이지요. 그런데 삼 선생님께서는 만져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의과학적인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호지킨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3, 4번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네요. 내가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 공포증은 왜 생긴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라고 호지킨 선생께 청하시니까 호지킨 선생 화답하십니다. 네, 선생님. 제 논문에선 지금처럼 상세히 밝히지 못했으니 그것은 현우에게 들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 두 분이 토론하시다가 사회자인 제게 떠넘기시네. 네, 그러면 제가 미력 하나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논문을 하나 제가 인용해 봅니다. 여기 논문 주소입니다. Superior Vena Cava, 줄여서 SVC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상대정맥. 상대정맥은 머리와 팔에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큰 정맥입니다. 그것은 가슴 안의 흉선과 림프절 근처를 지나갑니다. 이 부위의 림프종은 상대정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발, 가슴 위쪽의 부종, 때때로 푸른 빛을 띤 붉은색 부종으로도 나타날 수 있대요. 그것은 또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호흡 부전 및 의식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대정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수종과 같았다가 이해되시죠? 우리 선생님은 공포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없겠소? 라고 하셨는데, 겸해서 이 논문에 의하면, 네, 이해하시겠죠? 림프절이 붓게 되면, 그러면 림프의 흐름에 저체 현상이 발생하고 또 혈관을 누르고 해서 이렇게
부종이, 팔다리, 몸 여기저기에 부종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심장을 압박하면, 심장의 신경들을 압박하면 흉통이 생기기도 하고 흉배가 무중해진다는 거죠. 상복이 여파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명이 대작한다 그랬는데 공포증도 생긴다 그랬는데요. 원발성 뇌 림프종으로 불리는 뇌의 림프종은 두통, 의식 저하, 신체 허약, 성격 변화, 신경장애로 공포증과 때로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번님이 림프종을 앓고 계셨을 때에 발생한 증상들이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뇌의 림프종이라는 말에 너무 또 얽매이지 마세요. 림프암은요, 이렇게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림프종의 다른 유형은 뇌와 척수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시력, 안면마비, 언어곤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호지킨 선생님과 우리 3, 4번님을 다시 모셔봅니다.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소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현우야, 너는 여기 대장증후를 어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토마스 호지킨 선생한테 청하시기를, 그대가 대장증후를 설명해 줄 수 있겠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니, 호지킨 선생은 서의학자인데 어떻게 대장증후를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러나 고수들 간에는요, 통하는 바가 있어요. 통한다니까요. 즉 대장증후는 림프암의 경우, 림프종의 경우 대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은 아신 거예요. 아니, 수양명조 대장근경이 아니고, 네,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호지킨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림프종은 변덕스럽고 불규칙한 성장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림프종 암세포는 휴지기 없이 계속 증식합니다. 반면 암세포에 점령된 림프구들은 감염과 대항해서 싸우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는 신체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림프구들로 축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침범된 장기의 정상세포도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림프종은 림프절에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골수 또는 비장 또는 흉선 등의 림프절이 아닌 림프 조직과 소화기관에서도 발생하며 때로는 뼈 자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호지킨 선생님 말씀, 원발성 소화기 림프종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많은 경우에, 림프종의 많은 경우에 소화기 시스템, 비장, 위, 소장, 대장 등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호지킨 선생님 말씀, 네, 그런데 여기에서 후학들의 논문을 인용하다 보니 제가 좀 생소한 그러한 단어들도 있어서 이후 내용은 현우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선생님 대신 설명드립니다. 네, 여기 논문, 즉 원발성 소화기 림프종, 네, 그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gastrointestinal이라고 나와 있죠. 네, 위장관 시스템이에요. 그곳에 스토먹, 그러니까 위, small intestine, 소장, 그리고 ileocecal region, 회장, 공장 부근에, 대장의 공장 부근에도 림프절의 확대로 인한 림프종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네, 그림 좀 보세요. 네, 이 사진은 실제 촬영한 사진이죠. 네, 이런 사진들은 다 실제 촬영한 겁니다. 우리 몸에 이것저것 동시다발적으로
림프절이 붓게 되는데 그것이 림프종입니다. 림프암. 그런데요, 여기 장내에 림프종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 밑이 부었어요. 쇄골화정맥 쪽으로 부었어요. 목덜미 쪽으로 부었어요. 무엇이 부었어요? 림프절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림프암이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속에 장내의 림프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으로 퍼졌는데 그 징후로서 림프절 부은 것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내에는요, 특히 여기 이제 췌장 부근이죠. 우리 몸의 구조가 소장 위에 대장이 있죠. 네, 소장 small intestine에서 화살표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상행결장 쪽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 파이어스 패치라기도 하거든요. 이 공장 있는 부분을 이곳에 림프절이 붓게 되면 내장 전체로 림프절 전이 현상이, 암세포 전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